현대자동차는 지난 한 해 글로벌 판매량 730만 대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맹추격하는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화려한 실적 수치와 함께 주가는 20만 원 고지를 돌파했고 전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맞이한 최고의 전성기라며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거대한 숫자의 축제에 취해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현대차 내부에서는 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와 갈등이 떠차터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 경영진이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을 깨고 강성 노조원들에 대해 내린 사상 초유의 전격적인 해고 조치는 그 위기감의 크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근무 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거나 낚시를 즐기며 업무를 무단 이탈한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 해고라는 가장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숙련 노동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공장 라인이 가동되는 황금 같은 업무 시간에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사업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파업 위협에 부딪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을 사안이었지만 이번에 경영진은 회사의 생존을 걸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태업 행태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생산 현장 전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조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묶음 작업이라 불리는 관행은 서너 명의 업무를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는 대놓고 휴게실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비정상적인 행태였습니다. 생산 라인의 속도를 임의로 조절하거나 공정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행위는 현대차 공장 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시되던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생산 효율성이 바닥을 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노조는 매년 역대급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의 미래 재무 구조를 끊임없이 압박해왔습니다. 현대차의 차량 1대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절대 시간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월등히 길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의 치명적인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뒤늦게 강력한 징계를 통해 기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현장에는 적당히 시간만 때워도 고액 연봉이 보장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산직의 안일함이 단순 제조 공정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 영역까지 전이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입사 후 맞닥뜨린 것은 경직된 수직적 문화와 노조 중심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고급 IT 인력들은 현대차 특유의 군대식 기업 문화와 낡은 인사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강력한 고용 보장을 방패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회사를 혁신해야 할 핵심 연구원들은 심각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손꼽히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려는 무거운 공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부의 진짜 위기 실체와 왜 지금이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경고의 시점인지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진 상습 낚시 및 골프를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은 현대차 내부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업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공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인 낚시와 골프를 즐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동료들의 눈을 피해 대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장비를 챙겨 유유히 공장을 빠져나가는 그를 보며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던 다른 동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명백한 비위 행위자들까지 감싸며 회사의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패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회사가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조의 불합리한 비호 문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무너진 기강은 비단 생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물은 경쟁사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기술 시연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통제된 도로에서 단 몇 분간의 주행에 그쳤으며, 이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테슬라나 웨이모의 기술력과는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거대 자본을 투입하고도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에는 기계 중심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갇힌 내부 기득권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존재합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현재 기계파라 불리는 전통 제조 인력과 IT파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계 덩어리로 보는 기존 임원진들은 코딩 한 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하청업체 직원처럼 대우하곤 합니다. 반면 혁신을 주도해야 할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현대차 특유의 조직 문화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서서히 열정을 잃고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내부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개발 일정은 5년 이상 뒤처졌고, 이는 글로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남양연구소 내에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 문화가 워낙 강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는커녕 상대 부서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비생관적인 경쟁이 일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은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플랫폼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단일화된 소프트웨어 구조를 통해 기민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동안 현대차는 복잡한 내부 이해관계에 얽혀 사소한 기능 수정 하나에도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기업의 칩과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대차는 점차 핵심 기술 주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위기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기득권을 쥔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조직 개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과 무사한 일주의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탑 3라는 영광의 뒤편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내세운 자율주행 기술은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기술 시연에서 보여준 2분 남짓의 짧은 주행은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1조 원짜리 쇼에 불과하다는 냉혹하고 뼈아픈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동안 현대차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여전히 정해진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기술적 정체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남양연구소 내부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와 부서 간의 극심한 이기주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도입하려 해도 기존의 기계 부품 설계 방식을 고수하려는 원로급 엔지니어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은 혁신의 발목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차량용 OS 개발은 이미 수차례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출시마저 불투명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독자 기술 확보에 실패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기술 기업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하며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걸하듯 사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에 현대차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순한 하청 조립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비전을 믿고 입사했던 실력 있는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러한 내부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하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결국 철판을 잘 접어야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힌 경영진의 인식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현대차를 도태시키는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 되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장에서 낚시와 골프를 즐기는 생산직의 배부른 투쟁 뒤에서 밤새워 코딩을 하던 연구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의 연구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낡은 인사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현대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는 껍데기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SDV라는 화려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 제어 장치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수많은 센서와 배선이 복잡하게 얽힌 스파게티 구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빈번한 소프트웨어 오류와 리콜 사태로 이어지며 현대차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안전상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비아디가 초저가 전기차로 공세를 펼치고 테슬라가 압도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현대차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당장의 높은 영업이익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 소리 없이 꺼져가고 있는 현대차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조의 불합리한 특권을 폐지하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세계 3위라는 타이틀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현대차가 당면한 자율주행 기술의 실체와 내부 연구원들이 증언하는 충격적인 남양연구소의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꽃이라 불리는 레벨4 기술 시연회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게도 글로벌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연극에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차선과 정밀하게 짜인 GPS 신호가 있는 특정 구역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은 돌발 상황이 난무하는 실제 도로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수만 건의 엣지 케이스를 데이터로 학습하며 스스로 판단력을 높이는 동안 현대차의 시스템은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이탈하면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모셔널에 쏟아부은 1조 5천억 원의 투자금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커녕 방만한 운영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는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핵심 연구원들이 경쟁사로 이탈하고 있음에도 현대차 본사는 이를 통제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추가 자금을 투입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아키텍처 설계에서부터 경쟁사들의 5년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따로 노는 현대차 특유의 구조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차량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온 낡은 통신 방식인 CAN 통신체계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셰시, 엔진, 전장 등 각 부서가 자신들의 영역에만 집착하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부서 이기주의는 소프트웨어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코드가 실제 차량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제대로 피드백받지 못하며 단순한 부품 조립 공급자로 취급받습니다. 기계가 완벽하면 소프트웨어는 거들 뿐이라는 기계공학 출신 임원진의 낡은 신념은 현대차를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서 고립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테슬라와 달리 현대차는 사소한 기능 하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어기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수고를 반복합니다. 무선 업데이트 기술인 OTA 역시 껍데기만 도입했을 뿐 실제 차량의 핵심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건의 배후에도 배터리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진단해야 할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의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지 못하다 보니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1조 5천억 원을 홍보용 시연회에 쓰기보다는 기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유능한 개발자 영입에 투자했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0년대생 연구원들은 회사가 구호로만 혁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낡은 군대식 서열 문화와 노조의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며 절망 섞인 증언을 쏟아냅니다. 코딩 실력보다는 상사에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키는지가 인사 고과의 기준이 되는 조직에서 혁신적인 코드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략을 진두지휘하던 핵심 경영진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나는 현상은 현대차의 기술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기술 주권을 잃어버린 현대차가 과연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젊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착오적인 호봉제와 성과를 무시하는 경직된 보상체계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밤을 새워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는 연구원보다 생산 라인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며 근속 연수만 채운 생산직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90년대생 연구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거대한 기계장치의 부속품처럼 취급받는 현대차 특유의 조직 문화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상급자의 기분을 맞추는 보고용 기술이 승진의 핵심 지표가 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프트웨어 전문 조직 포티투다츠 역시 기존 현대차 내부의 견고한 기계파 세력과 융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뜻하는 SDV는 경영진의 화려한 수사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계 부품 설계 방식이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출시된 신차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소프트웨어 오류와 시스템 먹통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 기술력 역시 데이터 분석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비아디나 테슬라의 정밀한 제어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삼성이나 애플 출신의 핵심 인재들은 현대차의 군대식 서열 문화와 노조의 눈치 보기식 의사결정에 질려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수십 년간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며 회사를 키워온 기계파 임원들은 코딩 한 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정보 공유를 철저히 차단하는 사일로 효과 때문에 현대차의 제어 소프트웨어는 서로 엉키고 설킨 이른바 스파게티 코드로 점철되어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100여 개의 제어기가 각기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테슬라처럼 중앙에서 통합 제어하는 방식은 현대차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테슬라와 달리 현대차의 OTA는 단순한 인포테인먼트 지도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핵심 기술 주권을 상실한 현대차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미래에는 구글이나 애플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언접하는 단순한 하드웨어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남양연구소는 이제 공무원 사회처럼 변질되어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프로젝트에만 인력이 몰리는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품질의 현대라는 명성은 옛말이 되었으며 연일 터져나오는 소프트웨어 리콜 소식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뿌리부터 무참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버그들을 양산 단계에서 템질식으로 처방하다 보니 리콜 비용으로 매년 수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명하복식의 보고 문화는 현장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최고 경영진에게 제때 보고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경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시대의 성공 방식에 매몰된 현대차의 성공의 함정은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노조원 몇 명을 해고하는 쇼가 아니라 기업의 DNA 자체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글로벌 3위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실은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도 가장 낮은 생산 효율성을 가진 기형적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묶음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생산 라인에서는 한 명이 두세 명의 몫을 몰아서 일하고 남은 인원들은 대놓고 쉬거나 개인 정비를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과거 근무 중 와이파이 차단 조치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며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협박했던 사건은 현대차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수준인지 전 세계에 알린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량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태블릿 PC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며 조립을 하는 행태는 차량 품질 저하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 생산직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인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을 보장받으며 기득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비판적인 별명은 단순히 시샘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성은 바닥인데 권리만 무한대로 주장하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노조가 챙겨가는 막대한 임금과 성과급은 고스란히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구매할 때 불합리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본이
기득권 노조의 배를 불리는 데 낭비되면서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비아디 같은 신흥 강자들에게 속절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프레임 공법으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혁신을 거듭할 때 현대차는 노조의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새로운 공법 도입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현대차는 비싼 인건비에 못해 빠져 제대로 대응할 무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학력 연구원들은 생산직보다 못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 실망하며 이럴 거면 나도 공장에서 나사나 조이겠다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생산직을 위한 거대한 복지센터로 전락했다는 내부 직원의 뼈아픈 폭로는 주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최근에는 노조 내부에서도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직들은 과거의 투쟁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보상을 원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정치적 구호와 구태의연한 방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를 산다는 것은 노조의 연봉을 기부하는 것과 같다는 조롱 섞인 민심은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장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까지 좌지우지하는 노조의 권력은 현대차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품질 결함이 발견되어도 담당 근로자를 문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현대차의 품질은 뽑기 운에 맡겨야 한다는 복불복 품질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 위협에 굴복해 적당히 돈을 쥐어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이는 결국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때마다 입는 수조원의 손실은 현대차가 글로벌 모빌리티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실탄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화려한 판매량 수치 뒤에 숨겨진 노동구조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생존을 위해 외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전환은 내부의 극심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동차를 정교한 기계 덩어리로만 보던 기성 엔지니어들에게 코딩 중심의 개발 방식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외래종의 침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계파라 불리는 주류 세력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하드웨어 설계 경험을 앞세워 소프트웨어 조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기득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 운영체제인 OS를 개발하려 해도 기존의 복잡하고 낡은 전자제어 유닛 구조를 고집하는 기계파의 저항에 막혀 개발 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은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처졌으며 이는 돌이키기 힘든 기술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남양연구소 내부는 각 부서가 철저하게 장벽을 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일로 현상이 극에 달해 통합 소프트웨어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엔진 제어 부서와 인포테인먼트 부서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소통을 거부하다 보니 현대차의 제어 코드는 누더기처럼 기워진 스파게티 코드가 되었습니다. 한 부분의 코드를 수정하면 엉뚱한 곳에서 오류가 터지는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현대차 연구원들은 혁신적인 기능 개발보다 버그 수정의 시간의 80%를 허비합니다. 우리는 코더가 아니라 엑셀 작업자다라는 젊은 개발자들의 한탄은 창의적인 코딩보다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매몰된 연구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가 들어와도 군대식 서열 문화와 까라면 까식의 지시 문화에 질려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1.5조 원을 투자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역시 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은커녕 방치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기술적 실체 없이 홍보용 영상 제작에만 급급했던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엣지 케이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동안 현대차는 여전히 정해진 정밀 지도 위에서만 움직이는 반쪽짜리 기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인공지능 칩 설계 능력이 전무한 현대차는 결국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오면서 하드웨어 주도권마저
해외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최고니 소프트웨어는 사오면 된다는 안일한 경영진의 판단은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이익을 통째로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책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뇌를 남에게 빌려 쓰는 현대차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해외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의 개발 방식으로는 10년을 더 투자해도 테슬라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합니다. 겉으로는 세계 3위라는 판매량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지만 정작 내부 엔진은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연료를 받아들이지 못해 서서히 멈춰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주들이 믿고 있는 기술의 현대라는 환상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며 그 균열 사이로 미래 경쟁력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현대차가 숨겨온 소프트웨어 개발, 잔혹사와 남양연구소 인재들이 절규하는 진짜 이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대외적으로 비전 2030과 같은 화려한 미래 청사진을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부서 간의 기본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된 모습을 보입니다. 테슬라가 전사적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안 현대차는 부서마다 각기 다른 보고 체계와 툴을 고수하며 서로의 업무를 방해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K 직장의 전형이라 불리는 보여주기식 야근 문화는 남양연구소의 젊은 인재들에게 업무의 성과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비생산적이고 압박감이 심한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족 노조가 누리는 과도한 복지와 고임금은 단순한 재무적 비용 문제를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생산 라인의 가동률 조절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특정 모델의 인기가 떨어져 생산량을 즉각 줄여야 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자신들의 할당된 작업 물량과 수당을 지키기 위해 공장 라인 조정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회사를 압박합니다. 결국 팔리지 않는 재고 차량들이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되고 회사는 이를 털어내기 위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감행하면서 제네시스를 포함한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명백한 품질 결함이 발견되어도 노조의 강력한 보호막 아래 있는 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대차 내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억울하게도 완성되지 않은 베타 버전 수준의 차량을 비싼 값에 구매한 뒤 수시로 터져나오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리콜 통지서에 매일 가슴을 졸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현상은 노조의 고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핵심 전장 부품과 프로세서에서 무리한 원가 절감을 단행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남양연구소를 디지털 지옥이라 부르는 이유는 최첨단 미래차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은 20년 전의 낡은 버전에 멈춰 있어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의 경영진이 내리는 보여주기식 결정과 경기도 남양연구소 현장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가혹한 기술적 한계 사이의 괴리는 이제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멀리 벌어져 버렸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무리한 출시 일정 맞추기 압박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게 만들고 결국 이는 도로 위에서 무고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른바 게릴라식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불리는 덴질식 처방은 당장의 출시일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차량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파괴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공식 출시될 때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제발 대형 화재 사고만 터지지 말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풍경이 연구소 안에서 매번 연출되고 있습니다. 차주들이 겪는 내비게이션 먹통이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위험한 오작동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현대차의 근본적인 설계 부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현대차가 공들여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명성조차 이러한 내부의 고질적인 품질 불신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 소프트웨어 조작감이 저가형 스마트폰보다 못하다는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은 현대자동차가 처한 기술적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계파와 IT파의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을 지켜보며 한국의 공룡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누리고 있는 역대급 영업이익 수치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인 대기 수요 폭증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는 영광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현대차의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 내부에서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이탈 조짐과 중고차 잔존 가치의 급락이 예고하는 현대차의 진짜 파산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딜러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결함과 리콜 사태를 지켜보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서비스 센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복잡한 설계 구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딜러들의 유지 보수 비용만 치솟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무선 업데이트로 대부분의 문제를 원격 해결하는 동안 현대차 고객들은 사소한 버그 수정을 위해 차를 견인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고객들의 재구매 의사를 급격히 꺾어놓고 있으며 한때 충성도 높았던 북미와 유럽 시장의 소비자들은 점차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로 눈을 돌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차 전기차 모델들의 중고차 잔존 가치가 경쟁 모델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며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선이 더딘 현대차는 구매 후 2년만 지나도 구식기계 취급을 받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현대차 구매가 곧 자산 가치의 손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중국의 비아디와 샤오미 같은 테크 기반 기업들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현대차의 핵심 시장인 동남아와 유럽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고임금을 보전하느라 가격 경쟁력을 잃은 현대차는 중국 기업들과의 처절한 가격 전쟁에서 내세울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대형 딜러망 중 일부는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현대차 대신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춘 중국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강조하는 현대차의 구식 마인드는 전자기기처럼 변해가는 최신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거대한 갈라파고스 섬에 갇혀버린 형국입니다. 최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소비 주역인 MZ세대에게 현대차는 부모님이 타던 낡은 브랜드라는 고루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브랜드 노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럭셔리를 표방하는 제네시스와 보급형 전기차 사이에서 브랜드 정체성은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위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케팅에는 매년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속빈 강정 같은 기술력에 실망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에서 제기되는 노키아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은 당장의 영업이익에 눈이 먼 경영진에 의해 비관론자들의 헛소리로 치부되며 묵살됩니다. 현대차 특유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보고 문화는 현장의 심각한 위기 신호가 최고 경영층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모두 여과되어 버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수십 명의 결제를 거쳐야 하는 경직된 구조 속에서 현대차의 혁신 속도는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빅테크 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버그와 사투를 벌이는 엔지니어들은 낡은 시스템이 주는 한계와 끝없는 수정 작업에 지쳐 이제는 혁신보다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며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현대차는 이제 따라갈 이정표조차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영을 외치던 정몽구 명예회장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숫자와 보고서상의 실적에만 집착하는 재무중심의 경영이 기업의 기술적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정의하고 시장을 뒤흔드는 지금 현대차는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한 몸집 때문에 도망칠 기회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야심차게 공헌했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의 핵심 플랫폼 개발이 내부 주도권 갈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된 상황입니다. 기계공학 중심의 기존 임원진들은 코딩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실제 도로에서 보여준 기술적 실체는 테슬라 등 경쟁사들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보용 영상에서 보여준 화려한 자율주행 시연은 사실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일종의 연극에 불과했다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뼈아픈 폭로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며 기술적 독립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현대차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거대 기술 기업의 칩과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시대의 엔진 개발에 쏟았던 열정의 절반이라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설계에 투자했어야 했지만 현대차 경영진은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내부 정치와 관성 속에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엔비디아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며 차량을 생산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현대차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핵심 기술 주권을 해외 기업에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연구소 내부의 소위 기계파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도입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기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연구원들이 밤샘 코딩으로 얻는 보상보다 공장 라인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직의 성과급이 훨씬 더 높은 현실은 연구소 전체의 사기와 혁신 의지를 꺾어놓았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모셔널에 투자한 1.5조 원은 기술적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내부의 방만한 경영과 핵심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해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글로벌 판매량 3위라는 기록은 사실상 과거의 유산일 뿐이며 급변하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장에서 현대차의 미래 성장 동력은 이미 심각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식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현대차의 주가인 22만 원선이 사실상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업황 호조에 기인한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해온 K자동차의 자부심은 내부에서 소리 없이 썩어들어가는 병폐와 기술적 정체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현대차가 제공하는 익숙한 편리함보다는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혁신과 차원이 다른 기술적 완성도에 더 큰 매력과 신뢰를 느끼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경이로운 속도로 고도화하는 동안 현대차는 여전히 정밀지도라는 좁고 답답한 틀 안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와 샤오미가 가전제품을 만들듯 혁신적인 전기차를 쏟아낼 때 현대차는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며 생산 방식의 효율화를 단행하지 못해 치명적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했듯이 현대차 역시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노조원 몇 명을 징계하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업의 DNA를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혁신과 체질 개선뿐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장의 화려한 배당금과 영업이익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현대차 내부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위기의 목소리와 잠재된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매우 엄중하고 차갑게 살펴봐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파트의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부의 소모적인 기득권 전쟁과 기술적 나태함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탑3라는 영광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사무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퇴사와 이직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번지며 조직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근속 연수를 중시하는 낡은 호봉제 시스템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천재 개발자보다 단순히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모순을 낳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식의 군대식 명령 하달 문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피어날 틈을 주지 않으며 실무자들을 단순히 상사의 결제를 받기 위한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생산직의 화려한 처우에 비해 경무에 시달리는 일반직과 연구직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언이 쏟아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인재들이 모인다는 남양연구소는 이제 혁신의 요람이 아니라 낡은 관료주의와 부서 이기주의가 판치는 디지털 공무원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노조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생산직은 회사 운영의 상수가 된 반면 보호막이 없는 사무직은 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과
책임 전가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현대차 내부의 부조리와 기술적 한계를 성토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내부 균열을 증명합니다. 경영진은 MZ세대의 이기주의라며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치부하지만 정작 그들이 왜 꿈의 직장을 버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인재들에게 현대차는 더 이상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며 그저 이력서의 한 줄을 채우고 더 좋은 IT 기업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여겨집니다.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연구용 최신 장비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는 인색한 재무 중심의 경영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손발을 묶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보상과 유연한 문화를 앞세워 현대차의 핵심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야심차게 입사한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최첨단 코딩 환경이 아니라 수십 년 된 낡은 소스 코드를 억지로 이어붙인 이른바 누더기 시스템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기계가 중심이지 소프트웨어가 무슨 혁신이냐며 비아냥거리는 기존 기계파 임원들의 시선은 현대차가 진정한 IT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는 독소입니다. 직무의 난이도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사평가는 뛰어난 인재가 굳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과거 현대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끈끈한 애사심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이제 젊은 사원들에게 회사는 그저 월급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양재동 본사와 남양연구소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훨씬 멀며 현장을 모르는 본사의 탁상 행정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아무도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으며 이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정체되고 경쟁사에 추월당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율주행 천재들이 입사해도 결국은 상사가 시키는 엑셀 보고서 작성에 하루를 다 보내야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처한 슬픈 기술, 잔혹사의 단면입니다. 조직은 갈수록 노쇠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혈은 끊긴 상태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고집하는 늙은 공룡, 현대차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경고가 들립니다. 문화적 대수술 없이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직면한 외부의 가장 큰 위협은 단순히 판매량의 감소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제품의 본질이 기계에서 데이터 가전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비아디는 이미 배터리부터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며 현대차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프레임 공법을 통해 조립 공정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현대차는 노조와의 일자리 협의라는 높은 벽에 막혀 공정 효율화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북미 시장의 딜러들은 현대차의 화려한 외관 디자인에는 만족하지만 실제 차량을 구동하는 운영체제의 잦은 렉과 버그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 처리에 신물이 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실패한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스마트폰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구식 기술의 집합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조차 독일 3사나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자율주행 보조 기능의 정교함과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면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이며 브랜드 가치가 하락 중입니다. 껍데기는 제네시스인데 알맹이는 10년 전 아반떼 소프트웨어다라는 해외 자동차 유튜버들의 신랄한 비판은 현대차가 처한 기술적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현대차가 매년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구축한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실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겪는 잦은 소프트웨어, 먹통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 전기차의 잔존 가치가 테슬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가치 보존 능력이 현대차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과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차는 시작부터 패배하고 있습니다. 1.5조 원을 투자한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는 통제된 도로에서만 작동하는 보여주기식 기술에 그쳤다는 사실은 주주들에게 심각한 배신감과 미래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에 종속된 현대차는 이제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핵심 기술의 식민지화를 자초한 경영진의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조는 잘하니 소프트웨어는 사오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를 구글에 내주며 주도권을 뺏겼던 과거의 실수를 자동차판에서 재현하는 꼴입니다. 남양연구소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경고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노조의 연봉을 위해 쇠를 깎는 곳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거대해진 몸집 때문에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차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역대급 배당금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내부의 비명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달콤한 마취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AI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 경쟁에서 현대차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중국 테크 기업들에게도 밀리며 인재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기술의 현대라는 슬로건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할 유산이 되었으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현대차의 미래는 노키아의 몰락보다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립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현대차의 애국 마케팅에 속지 않으며 오로지 제품의 본질적인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처절하게 밀려나고 있는 실시간 현황과 딜러들이 증언하는 현대차 브랜드의 숨겨진 위기 실체를 가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적 결함을 넘어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불안정성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의 알고리즘 부실은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을 매일같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정밀 제어하는 동안 현대차는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의 전압 감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라는 구호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제어기 간의 통신 병목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해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됩니다. 남양연구소 내부의 부서 간 칸막이 문화는 하나의 차량을 개발하면서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어 통합 제어라는 목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망으로 꼬여버린 현대차의 소스코드는 한 곳을 고치면 다른 10곳에서 버그가 터지는 소위 스파게티 코드의 전형을 보여주며 엔지니어들을 절망시킵니다. 90년대생 연구원들이 현대차를 기술자의 무덤이라 부르는 이유는 혁신적인 코딩보다는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보고서와 엑셀 작업의 모든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로 떠나가는 현상은 단순히 연봉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 특유의 경직된 서열 문화와 기계가 최고라는 낡은 인식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생산직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 시간에 낚시와 골프를 즐기는 반면 밤샘 연구를 거듭하는 핵심 개발자들은 낮은 처우와 무시 속에 연구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노키아와 코닥이 디지털 전환의 실패에 한순간에 몰락했듯이 현대차 역시 지금의 기술적 나태함이 파멸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체 인공지능 칩 설계 능력이 없는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오면서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 주권을 해외 기업에 완전히 저당 잡힌 상태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가공할 능력이 부족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 주권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가 20만 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기술력의 반등보다는 환율 효과와 일시적인 대기 수요에 기반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대차 내부에 재차 터진 노사 갈등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한계가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폭락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의 화려한 영업이익 숫자에 속지 말고 현대차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와 미래 성장 동력의 고갈이라는 본질적인 위험 요소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들 또한 현대차니까 믿고 산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실제 제품의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안전성을 냉정하게 비교하여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공세와 테슬라의 기술 혁신이 현대차의 목을 조여오는 지금 내부의 기득권 싸움에 매몰된 현대차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기계공학의 영광에만 안주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현대차 내부의 기계파 임원들은
사실상 기업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나 다름없습니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모셔널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은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현대차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단행해야 할 파괴적인 혁신과 내부 수술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계 중심의 낡은 채용 및 인사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역량 중심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파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IT 인력을 머릿수만 채워 뽑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그들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적인 군대식 서열 문화를 철저히 파괴해야만 합니다. 노조의 불합리한 고용 세습이나 생산성을 저해하는 낡은 묶음 작업 관행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현대차는 비싼 인건비의 남에서 허우적거리다 글로벌 가격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결함 발생 시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담당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따르는 공정한 보상과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 자산인 주행 데이터를 해외 테크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공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대차의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입니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제조사의 영광에만 안주하다가는 미래에는 애플이나 구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언접하는 단순한 하청 조립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양연구소의 젊은 천재 개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낡은 엑셀 보고 문화와 불필요한 결제 단계를 과감히 삭제하고 오로지 기술로만 승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임처럼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 노조를 설득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합니다. 중국 비아디의 거센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가치를 시간이 갈수록 높여주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용 OS와 통합 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은 한낱 허황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현대차의 애국심 마케팅보다는 실제 도로 위에서 보여주는 자율주행의 안정성과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브랜드를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럭셔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실내 디자인을 넘어 경쟁사를 압도하는 최첨단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야만 합니다.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기술 정체와 인재 유출이라는 경고 신호를 경영진이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현대차는 노키아가 걸었던 몰락의 길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걷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들은 현장의 실상을 가리는 달콤한 보고서가 아니라 버그와 사투를 벌이는 엔지니어들의 거친 목소리와 서비스 센터에서 폭발하는 고객들의 분노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인 SDV는 단순히 기능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두뇌와 신경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거대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생산직의 태업을 방치하면서 연구원들에게만 혁신을 강요하는 비대칭적 보상체계는 조직 전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현대차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가 현대차를 버리고 중국 브랜드로 이탈하기 전에 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과 소프트웨어 신뢰성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들은 당장의 영업이익률 수치에 안도하지 말고 현대차가 확보한 원천 기술의 깊이와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적 성장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며 경영진을 압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업의 DNA를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바꾸는 전사적인 문화혁명 없이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거친 파도를 현대차라는 거대한 공룡은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현대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결별만이 세계 3위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결국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외부의 경쟁자보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몰된 내부의 견고한 기득권과 낡은 조직 문화 그 자체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했듯이 현대차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 노키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판매량 3위라는
화려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 정체와 핵심 인재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온몸에 퍼진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의 숫자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부풀려진 고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경고하듯 현대차의 현재 주가 22만 원선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할 역사적 고점이자 마지막 탈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비자들 또한 더 이상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차를 선택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기준으로 냉정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테슬라가 보여주는 자율주행의 진화와 중국 전기차의 압도적인 가성비는 현대차가 가진 기존의 기계적 장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생산직의 태업과 그들을 비호하는 강성 노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고 떠나가는 젊은 연구원들의 절규는 현대차가 처한 참담한 민낯입니다. 경영진이 당장의 영업이익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원가 절감에만 매달리는 행태는 스스로 기업의 미래를 깎아먹는 자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제 현대차에게 남겨진 유일한 생존 전략은 노조의 불합리한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는 파괴적인 혁신뿐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번에도 적당한 타협과 보여주기식 처방으로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10년 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나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찾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는 철판을 잘 접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9세대 임원들이 물러나지 않는 한 현대차는 결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의 허구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잦은 리콜 사태는 현대차가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뿌리부터 무참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위기의 목소리를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넓게 번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의 화려한 영업이익 뒤에 감춰진 현대차의 기술적 공동화 현상과 인재 이탈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십시오. 소비자 여러분, 현대차 말고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안전하고 똑똑한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하며 시장의 경쟁만이 현대차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극제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현대자동차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거대 공룡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는 오로지 경영진의 뼈를 깎는 결단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의 눈치를 보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현대차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파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현대차 내부의 충격적인 진실들이 여러분의 투자와 소비에 있어 가장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부활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